네, 네. 요즘에 주변에 보면요, 우리 네네. 주부님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제 친구들도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이거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이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네, 소장님,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예, 창업 참 어렵죠. 네.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창업을 좀 더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떤 아이템에 적합한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네.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가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가진단. 이것은 정부, 즉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내가 창업 아이템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까 네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이 창업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잘 되지 않아서 오. 전문 용어로 말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맛있게 드셨군요. 그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진단을 좀 철저히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직접 창업을 하고 났더니 네. 자가 진단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야, 깜짝 놀랐어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네. 관심이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네. 팀장님,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가 진단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거 우리끼리 논하기 전에요. 네네. 우리 되게 존경하시는 위인이 있잖아요. 이순신이요? 예, 대한민국에 네. 딱 뭐 국민 학생들 다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이순신 아니면 세종대왕인데 네. 그렇죠. 그 이순신 장군 충무공께서 했던 얘기들 수많은 예쁜 얘기들 중에 딱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지피기가 제일 먼저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전. 뒤에 거 빼고 지피가 먼저 나와요. 너부터 알아라. 나부터 알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운다는 개념이어서 나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전략이나 아이템 이런 거 보다도 저는 이제 돈 얘기를 하면 내 돈 얼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자가 진단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소장님 얘기 말씀 듣고 네. 그다음에 나의 돈이 어떻게 준비되는가도 한번 다 들어보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자가 진단이란 딱 얘기를 들으면은 네. 아니 사람이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자기 자신을 진단해보고 뭐 내가 그럴 수도 창업하기 있죠.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특별하게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툴인데요. 이 부분을 뭐 본인이 창업에 자신감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창업은 아이템이 실제 창업자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붐이나 유행, 트렌드 이런 어떤 측면에서 부각되는 어떤 시장을 또 호감을 가지는 네. 그런 창업자들이 혹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네네. 네. 아니, 많이 생기죠,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자가 진단의 어떤 필요성이 최근에 들어서 더욱 부각되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가 진단은 창업의 첫걸음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자가 진단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결국 자가 진단은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이 자가 진단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향후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의 아이템이나 어떤 업종을 선정한다든지 네네. 또는 그 업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네. 사실은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하기를 창업은 창업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자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거죠. 네. 창업형 인간이라는 것은 창업을 해서도 실패를 하지 않는 어떤 또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분이냐 아니냐, 네. 창업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자가 진단표를 통해서 체크를 통해서 결국 진단을 했을 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어떤 타입별로 어떤 업종을 제시를 또 해드리는 어떤 야, 아주 좋은 정확하게 시스템입니다.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이 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네. 아주 디테일한, 아주 정확한 자가 진단을 오늘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표가 있어요? 예. 네. 이건 사실은 이
설명보다는 네. 이 화면을 봐가면서 이렇게 네네네. 짚어드리면 네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해 이제 주시죠.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꼭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일단 소상공인진흥원이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된다. 네. 예, 소상공인 진흥원의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진흥원 검색 엔진을 통해서 네.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검색 엔진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도메인 즉 주소를 말씀을 드리면 seda.or.kr 물론 http하고 www 하셔야 네네. 되겠습니다만은 쉽게 그러면 이해하도록 네. 세다. 네. 세다. 세다. 들어가니까 네. seda.or.kr 이렇게 그 여기 지금 자막으로 생각하시면, 나가고 있는데 예. 보니까 무료 진단이라고 써있네요. 무료 자가 진단을 진단입니다. 무료로 할 수가 있는 무료 거예요. 진단입니다. 예. 항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항목이 아주 굉장히 많아서 네. 한 1시간 이상 네. 사실 뭐 끙끙거리면서 1시간 시험 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근데, 될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들어가시면은 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기 위해서 네네.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네네. 거기서 자영업 컨설팅이라는 네. 그 항목에서 일단은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돼요. 네. 들어가면 자영업자가 신청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네. 쪽으로 이제 아이디와 로그인을 부여받아서 그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게 화면이 나오면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다 응답을 하고 지나가시면은 이제 결국 진단표가 마지막에 나오죠. 네네. 예, 조금은 다소 복잡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면 좀 정확하게 좀 조목조목 네. 1시간 정도 걸려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이제 3명이 좀 우리한테 적성에 맞는 게 뭐 있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예, 있을까요? 문항이 전체적으로 한 62가지가 네네네. 일단은 적성검사 쪽에서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네.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발췌를 해서 알겠습니다. 질문을 또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자, 네. 그러면 저희가 예. 네. 맛배기로요. 맛배기. 62가지, 62가지 중에서 네.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네. 맛배기로 한번 해서 어떤 식의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궁금하네요. 답변을 저희가 직접 해보는 걸로 예, 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네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 예. 뭐 첫 번째로 네. 나의 생활 방식을 네.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있다 없다. 구체적. 예스 아니오의 어떤 체크의 방법입니다. 저는 너무 구체적으로 쓸데없는 것까지 얘기를 해서 그게 문제면 문제랄까. 저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죠. 저의 생활 방식을 네. 당신이 왜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궁금하니까. 아니요, 관심 끌어주세요. 그래요? 저는 네. 글쎄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말할 수 있다? 저는 쓸데없는 것까지도. 쓸데없는 것까지. 다, 내 화장실 몇 번 가는 네. 것까지도. 예, 아니오기 때문에. 전 아니요. 저는 예. 예, 아니요. 네. 예. 이제 있을 경우 없을 경우에 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예, 점수가 매겨지면서 이게 차근차근 62문항의 합계를 통해서 네. 6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활 방식 남한테 얘기하시는 편이세요? 이게 되게 문제를, 네. 문제의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생활 방식을 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가 아니고, 네. 일을 접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죠? 저분 전문가시네. 그래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네. 예를 들면 색다른 커피가 나왔을 때 대하는 나의 태도, 뭐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설명하시는 편이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궁금한 네. 게요. 60점 이상 점수가 그러니까 6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면. 나오면 합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얘가 많이 나오는 게 합격인가요? 아니면 아니오가 많이 나오는 게 합격인가요? 전체적으로의 시스템은 네네. 실질적으로 제가 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저희들이 테스팅을 해본 결과 점수가 뭐 60점 이상이다고 해서 네네. 내가 합격이 됐다 해서 내가 창업형 인간이 아니 내가 창업을- 창업 쪽으로 확실하게 네네. 내가 이 업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점수가 6점 이상이 되면서 업종이 리스팅이 됩니다. 네네. 예, 업종이 60점 이상이면서 당신은 A 타입, 당신은 B 타입, 당신은 C 타입 하면서 업종이 리스팅이 되면서 네. 그러면은 지금 간단하게 하나 해봤는데 네네. 또 다른 적성검사 항목들이 또 예, 있나요? 많습니다. 62가지 중에서 이제 네네. 몇 개를 뽑아온 거죠. 네네.
다른 항목은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 편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거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실패를 하셨어요. 네. 소희 씨가. 네. 실망하지 않으세요? 저 실망하지 않고 또 투자합니다. 또 하고 실패 또 일단 지르고 바닥 날 때까지 끝까지 계속 가는. 도전은 계속 네네. 하시고 뭐 그 돈은 어디서 생겨서 계속 도전을 해요? 대출 받죠 뭐. 네. 저는 실패하면 실망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 하세요? 아니요, 이제 보완을 하겠죠. 오. 이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하면 되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뭐 이것 또한 어쨌든 적성검사 정상 항목에 들어가는데 이게 창업에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모든 체크가 끝난 다음에 알 수 네. 있지만 네네. 제가 일단은 이 항목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네. 실패해도 실망을 하고 실망한 다음에 다음 도전이 없다면 성공은 그렇죠. 어렵겠죠.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결국 창업은 첫 번째 도전에서 성공한다는 어떤 성공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네네. 재도전을 통해서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처럼 네, 계속하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너무 많아요. 횟수를 좀 무리가 있는 거, 계속하시면 무리수를 무리가 던지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것 외에도 이제 네. 뭐 어려울 때 고민해줄 친구가 3명 이상 된다,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나는 도전 정신이 왕성한 편이다,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자기 자신을 의외로 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시면서 한번 가셔서 해보시면 적성검사 해보시면 네. 글쎄 나에겐 진짜 친구가 3명 이상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우리 주부님들이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창업을 하나 준비를 할까 진짜로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도 안 하고 몰래. 하려고 네. 하는 곳은 이제 저희 아파트 세대가 한 1,900세대, 크네요. 2,000세대 정도의 단지가 있는데 거기 쪽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점심시간에 먹을 식당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상가에 식당이 없어요? 그렇죠. 오. 예, 없는 것 예. 같아요. 술집은 굉장히 많은데 술집만 가서 그러나? 술집에서 어쨌든 혹시 점심 파는 거 아니에요? 술집에서 점심도 팔고 그래서 예. 그걸 보고 이 근처에다가 식당을 하나 하면 되겠다. 그래서 고깃집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괜찮을 이런 것 식으로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우리 주부님들도 네. 의외로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예. 어떤 업종을 해야 될지. 특정 상권에서 어떤 특정 아이템에 대한 어떤 적합성을 이제 따지는 건데요. 네네. 지금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는 상권이다. 네. 이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고깃집 무난하죠. 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고기라는 것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고깃집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고기냐, 뭐 요즘 수입 쇠고기 또는 뭐 우리 국민의 고기인 삼겹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점심 메뉴와 함께 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경쟁이 치열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깃집을 하는 것은 아주 좋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지만 네. 고깃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고깃집이 없을 때는 또는 고객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연령대별로 어떤 분위기를 잡아주는 고깃집이 필요할지 이런 전반적인 연구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금이 없는데 대출을 많이 해서 창업을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커피 전문점 이야기할 때도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고깃집도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럼 또 한번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게 네. 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저녁에 또 술집이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근데 과연 고깃집이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스스로 괜찮을 다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한 질문에 꽂혀가지고 네네.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고 다녔냐면은 1년 365일 동안 한 가지만 먹어야 된다면 뭘 먹을 거냐를 물어봤어요. 전 밥이요. 밥이요? 근데 네. 의외로 고기가 많고 저는 김밥 했거든요. 그걸 왜 물어보기 시작한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깃집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 제가 어쨌든-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거부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고깃집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또 저는 이제 지금 금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네. 이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 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기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버는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자가진단에서 되게 많은 얘기가 아이템들을 추려내고 네.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인가를 찾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창업만큼은 정말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그 MC 두 분께서도 창업을 꿈꿔본 적이 네네. 있고 시도해본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왜 하셨어요? 왜 했냐고요?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왜 하셨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죠. 돈을 얼마나요? 아, 그런 목적까지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를 들면 많이? 네. 이 정도? 많이는 정말 할 수 없는 대답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많아서 쉬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왜냐면 그 대개의 경우 우리 그 주부님들, 준말에 알람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창업을 꿈꾸는 사실 제일의 목적은 아이들 학원비예요. 아쉽게도 사실 현실인데. 너무 꿈이 작은 거 아닌가요? 아, 근데요. 네. 정말 소위 말하는 맞벌이의 네네네. 경우에 주부님들이 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움을 어시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네. 그럼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치어요. 네네. 근데 여기다 10억을 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벌거나 1억을 벌기 위해서는 10억을 충분히 벌 수, 투자할 수 있는 얘기죠. 네네. 이게 손익분기를 가기 전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찾아서 창업을 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얼마를 벌고 싶냐예요. 아, 그럼 내가 왜 꼭 이 일을 해야 되며 예, 맞아요. 이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거를 꼭 이루겠다라는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확실히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그러면은 거예요. 그게 저는 조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설명이. 네. 목적이 있어야 된다. 얼마를 벌고 싶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희가 아는데 그러면 가령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의 순이익이 생기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그러면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구하고 네. 원하는 게 100만 원이에요. 네. 12달 딱 더해볼게요. 1200만 1200만 네. 원이요. 1200만 원을 인마이 포켓이 되면 좋겠어요. 네. 내 수중에 들어오면 네네네. 좋겠어요.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하면 몇 프로의 수익이 나는 건가요? 1000만 원을 네? 투자하면 몇 프로의 수익이 나냐고요? 그렇죠. 120%죠. 네, 그렇죠. 너무너무 1000만 좋죠, 원이 이제. 그렇죠. 네네. 그럼 너무 좋죠. 왜냐면 1년 만에 본전은 빠져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늘 걱정하시는 대출 받아서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1년이면 본전 뺀다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1억을 투자하면요. 1억을 투자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12%의 수익률이에요. 네. 나쁘지 않아요. 어. 어떤 펀드든 어떤 예금 상품이나 어떤 금융 상품에 넣어서 네네. 또박또박 12%의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면 완전 땡큐인 거죠, 이거.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금융 상품과 좀 다른 것들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이 가게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그 운영상에서는 권리금이라는 표현들을 쓸 수 없지만 네네. 되게 잘 되는 커피숍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커피숍 했으니까. 네네. 근데 우리 두 분 MC께서 제 커피숍이 탐나요. 네네. 저는 1억 투자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1200만 원 수익을 계속 빼고 있어요. 다 알려드렸어요. 연간 12%의 수익률을 빼고 있어요? 되게 탐나요? 저는 1억에 팔진 않죠. 그렇죠. 네, 12%의 확정 수익을 내는 자리고 아이템이잖아요. 네. 이미 검증이 됐어요. 네. 제가 팔면 1억 5천 정도에 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물론. 그러면 전 수익 낸 거 외에도 나머지 수익을 챙겼잖아요. 네. 근데 우리 우리 주부님들이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수중에 들어오는 100만 원 곱하기 12달 1200만 원이 전체 수익은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사업자는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면세사,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아닌 이상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자, 세금이 많네요. 아우, 자, 네. 복잡해지니까 이제 굉장히 쉽게 풀어주셨다가 다시 복잡하게 네. 다시 살짝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수익과 손익의 진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중요하죠. 몇 퍼센트의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이 창업의 성공이라고 보시는 거고 또 몇 퍼센트 뭐 미만이고 그 이상에 대한 어떤 내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김성훈 대장님 말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네. 그렇지만 창업에 있어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준마렐라 우리 주부님들이 창업을 했을 때 뭐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네네. 좋겠죠, 물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창업에 있어서는 그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연 12% 그것을 목표로 해서 창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 높게 잡았다가 실패하는 경우 그런 것도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네네네. 그렇지만 연보다는 월 3% 수익을 월 3%? 저희들은 정상적이다 보고요. 안정적인 예, 거를. 예, 왜냐하면 1억을 투자했을 때 월 300만 원. 거기에는 물론 점주 즉 창업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정확히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안정적인이 아니고요. 네.
월 3%의 수익을 낼 수 없으면 창업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예. 목표를 잡고 예, 시작하라. 그래야- 그러니까 이런 미니멈이 거죠. 3%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뭐 어떤 경기가 좀 나빠서 네. 2.5%, 2%도 허용하는 어떤 수익률이지만 그렇지만 연 1%, 즉 창업을 했을 때 네. 그것을 금융기관의 이율과 비교한다는 것은 네. 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월 100만 원 정도는 창업이라고 볼 수 없다. 네네. 그것은 부업이라고 보면 된다. 예. 그 부업과 창업을 같이 생각하시는 어떤 네. 창업자가 네네. 간혹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부업이라는 것은 취미 활동으로서 해서 부업으로서 1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취미 활동과 그거와 연관된 부업이 창업이 될 수는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창업 시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했을 때 200에서 300을 월 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창업 시장에 오셔서 직접 창업을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하시는 주부님들 위하여 아주 간단 명료하게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네. 자, 제가 1억을 창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1억을 딱 투자했습니다. 네. 이 1억이 제 손에 다시 들어오는 네. 그 기간을 얼마로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 짧게. 예, 보통 한 2년 정도를 2년. 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 창업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빠른 즉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 빠른 투자금의 회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아이템에서 즉 트렌드에 밀리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투자 회수 기간으로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 네. 정말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 좀 되게 난해한 것 같아요. 되게 다른데요. 네네. 회수되지 않아도 돼요. 아. 고정자산으로 계속 갖고 있는 이상,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3%, 2.5% 이상의 수익을 계속 내고 있으면 이건 내 자산이에요. 언제든지 바꿔서 팔 수 있어요. 야,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있지만 만약에 그냥 뭐 다 제가 갚지 않아도 네네. 나중에 이걸 팔게 될 때 어차피 그 이상 받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네. 그냥 뭐 보증금과 네. 월 뭐 임대료 이런 것만 낸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쵸. 근데 이 권리금이라는 게요. 내 가게가 굉장히 잘 될 때는 네. 내가 잘 되는 가게를 들어가서 샀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줬는데 내 가게가 안 되고 있으면 권리금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떨어지죠. 말이죠. 네. 그거 자체가 바로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네. 뭐 그러니까 어쨌든 2년 정도 뭐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2년. 그러면 2억이면 4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2억이든 1억이든 예. 2년 있다가 예, 회수가 2년 가능해져야 회수가 가능하면 된다. 된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수익이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네네네. 300만 원이든 많이 나면 좋겠지만 어쨌든 창업해서 성공을 하시라고 정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뭐 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말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가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네네네. 그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잡고 돈을 벌기 위해선 정말 자가 진단의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한마디로 오늘 자가 진단이 왜 꼭 필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예, 자가 진단 네. 모든 일이 첫 스텝이 있죠. 그게 뭐냐? 즉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 주말에 여성 창업자 여러분들도 이 첫 단추를 잘 껴줌으로 해서 다음 단추가 정확하게 끼어져서 즉 창업이 안전하게 순항될 수 있도록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할 수 있는 일과 또 보람된 일, 즉 하고 싶은 일과의 어떤 관계를 잘 설정하셔서 부디 이 창업에서 꼭 안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단추가 자가진단이다라는 네네.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는데요. 네네.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 의지만으로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첫 단추라고 하니까 첫 단추 잘 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꼭 그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자가진단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시험 보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시면 훨씬 더 성공에 가까워지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네.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주부님들께
꼭 창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창업에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으니까 주부님께서 잘 선택을 하시고 창업에 도전을 하시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네. 이 안에 있어서 이 자가진단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 오늘 이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 창업하시는데 뼈가 되고 또 살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귀한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한 주도 또 다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